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떠오른 최고의 스타 조규성 선수의 유럽 도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저녁이었죠. MBC 스포츠 뉴스에서도 조규성 선수의 이적 문제에 대해서 마인츠의 오퍼를 받았다. 그리고 스포츠 동아에서도 단독 기사로 또 마인츠의 공식적인 제안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우리가 독일 축구의 전문가, 반독일인 부버즈 김현민 기자를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유럽 진출 상황, 유럽 이적 협상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 또 언급되어 있던 셀틱이 한국 선수를 원하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틱이 조규성 선수라든지 오현규 선수랑도 공식 오퍼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심지어 사실 축구 팬들도 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권혁규 선수까지 연결이 됐었죠. 네,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고 있는 이제 재능 있는 만 21세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근데 일단 그 조규성하고 오영규부터 일단 따져보자면요. 셀틱이 왜 조규성과 오영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셀틱의 그 공격 자원 현황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단 그 최전방 공격수로 후르아시아하고 이제 자쿠마키스 이렇게 두 명이 있고요. 측면 자원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있긴 해요. 원래 그 마에다도 어쨌건 톱에 설 수 있는 선수지만은 그래도 셀틱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마에다는 측면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예, 사실 마에다 선수가 173cm로 유럽 무대에서 최전방을 맡기는 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신체 조건이에요. 물론 후르아시가 더 작긴 한데 후르아시는 완벽한 포처 스타일, 문전에서 그렇죠. 골을 주워먹고 또 골을 넣는 스타일이잖아요. 뒷공간 파고드는데 능한 선수죠. 예. 그러니까 장신 공격수라고 하면은 자쿠마키스 그가 헤딩을 따내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기 봐도 키도 혼자서 185인 거잖아요. 예, 사실 스코틀랜드 리그 하면 조금 투박하고 또 높이를 활용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장신 공격수가 한 명밖에 없다. 이렇다면 당연히 이제 추가 영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자쿠마키스가 이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가 자쿠마키스가 제가 그러니까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일단 이 선수가 셀틱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골과 관련된 수당이 상당히 크다라고 들었어요. 골과 관련된 수당이 상당히 큰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후르아시한테. 예. 그것 때문에 그 수당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선수 본인이 이적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왼쪽 기사를 보면은 그가 5명의 공격수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조규성 선수가 저 중에 한 명으로 있는 거죠. 네, 자쿠마키스가 나갈 경우 셀틱은 대체 공격수를 영입하려고 리스트를 구성했다. 네. 다만 근데 이제 그 자쿠마키스는 현재로서는 조금 난항 중에 있긴 해요. 원래는 그 미투일란 이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해야지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셀틱에서 그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8일 날짜에 그 얘기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우라레즈가 자쿠마키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자쿠마키스의 거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네. 어쨌건 간에 그 감독 자체는 자쿠마키스를 그래도 백업 요원으로 데리고 싶어 하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도 자쿠마키스가 골 넣어가지고 셀틱에 승리를 하긴 했었거든요.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자쿠마키스 본인은 떠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현재 떠나게 되면은 그 공격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마에다도 현재 그 사우샘프턴 그 이적에 연루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오르샤 선수, 한국 K리그에서 활약했던 크로아티아 대표 선수인 오르시치 영입을 확정하긴 했지만 마에다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 소속팀에서 위치로 보자면 겹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스타일적으로 완전히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 오르시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윙어 포지션에 가깝고 마에다는 그래도 포워드 성향이 강한 선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풋볼 스콧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거든요. 마크 핸드리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분이 이제 헤럴드 스포츠라든지 스코티시 선 같은 좀 그래도 스코틀랜드의 유력한 매체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 좀 저명한 좀 공신력 있는 기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익스클루시브 단독 달고 썼으니까 본인이 취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자쿠마키스의 대체자에 더 가까운 유형의 선수가 조규성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마에다 선수 유형의 이제 공격수가 오현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오현규 선수에게 오퍼가 갔다는 보도와 더불어서
또 조규성 선수 측에서 우리도 셀틱과 얘기하고 있다는 건 한 명에 대한 대안을 오가는 게 아니라 둘 다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오영규 선수는 좀 측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선수고 조규성 선수는 높이와 이제 파워가 있고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잘하는 선수니까. 예, 사실 뭐 오영규 선수도 좀 정통파 그렇죠.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면서 수원 삼성을 그렇죠. 잘했지만 예. 뭐 조금 더 어리기도 하고. 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오영규 선수 측 그 에이전시에서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셀틱으로부터 오퍼를 받은 게 맞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수원 삼성 측에서는 한 시즌 더 뛰고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 뒤로 사실 진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뭐 금액 문제도 금액 문제지만 당장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또 실제로 셀틱에서 아주 큰 뭐 거액의 오퍼를 한 것도 아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만 유로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는 직접 키운 유스 출신 오형규와 1년 더 동행하고 싶다 해서 달라진 게 없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셀틱의 상황, 조규성 선수 셀틱의 상황은 좀 어떻게 됐나요? 예, 일단 조규성 선수는 많은 구단들과 연결이 됐었죠. 도르트문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페네르바체 얘기도 있었고, 페렌크바로시 얘기도 있었고, 갈라타사라이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페네르바체 하던가 갈라타사라이 하던가, 그런 터키 쪽 언론들은 믿지 말라고, 이미 에이전트가 얘기했죠. 예, 그러면서 인정한 게 사실 셀틱과 얘기하는 게 맞고, 네. 그 외에 팀수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세 개의 다른 국가에서 여러 팀들이 좀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즉, 이제 협상 중인 팀이 몇 팀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올림피아코스 얘기도 나오고 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저게 나온 거죠. 셀틱에서 제시한 이적료가 전북이 생각한 금액보다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적 제한이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결국엔 오퍼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북현대가 네. 그 액수에 대해서 이 정도는 못 보낸다. 여기서 진전되지 않았고 셀틱도 조금 그 이상의 오퍼를 하기 전에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이에 새로운 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규성 선수 이적소를 지난해 말에 다룰 때 언급했던 마인츠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인츠 같은 경우는 팩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이적 제한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MBC라던가 그리고 또 심지어 니자르 킨셀라 원래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첼시 전담 기자긴 하죠. 근데 셀틱 쪽을 이제 팔로잉을 하다가 마인츠가 갑자기 셀틱을 제치고 조규성 영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거거든요. 예, 거기다 액수까지 250만 파운드를 이제 명시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셀틱의 조규성 이적서를 조금 취재하던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셀틱을 취재한 것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를 좀 취재하는 과정이겠죠. 마이더 선수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 셀틱이 조규성 놓쳤대.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적료 경쟁에서 밀리고 마인츠에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 또 국내 언론들도 좀 이제 공신력 있는 곳들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도 인정을 했어요. 마인츠의 제안이 왔고 본격적인 협상을 할 것이다. 근데 지난해 말에는 상황이 좀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한주 기자님한테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인츠가 갑자기 뛰어든 거 맞다. 저도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전된 이유가 부르카르트라고 이제 마인츠가 H중지 키우는 유스 출신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완전히 터졌었거든요. 그렇죠. 11골 3도움을 올리면서 근데 이번 시즌에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 출전 시간도 줄어들었고 골도 1골 2도움밖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카르트가 부상 후 빠지다 보니까 마인츠의 득점력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19골로 최소 득점 공동 5위에 위치할 정도로 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부르카르트가 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현재 미넨에서 혼자 남아서 재활훈련 중이다라고 이 보도가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왜 조규성 갑자기 연결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사를 딱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이거다 딱 하면서 결국엔 이 선수가 수술 받고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컨디션 문제라든지 또 후반기에 다시 한번 또 몸 상태가 어떨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1월 전주훈련을 함께 못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공격력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영입 없이 그대로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 새로운 공격수를 좀 영입해야 되겠고
적당한 가격대 그리고 마인츠가 애초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다 보니까 예. 이재성 선수가 또 짝을 지을 수 있는 선수로서 예. 조규성 선수를 뭐 알아본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가 또 빠르게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 이미 저걸로 마인츠 가나로 막 준비를 했다가 예. 갑자기 이것 떠가지고 또 틀리게 된 거잖아요. 일단 요 보도도 뭐 찌라시라고 할 수 없는 게 독일에서는 최대 정론지, 스포츠지, 축구지라고 할 수 있는 키커에서 마인츠의 조규성 영입이 좀 어렵게 됐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적료를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재 포기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흥미로운 게 주말이었잖아요. 네. 사실 주말에 보통은 이제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니면 뭐 그 관계자들도 좀 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리가 진행 중인 곳들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도 다음 주에 협상이 본격화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인츠 독일도 현재까지 그 비시즌 중이거든요. 예. 하지만 마인츠 입장에선 또 일정표를 보면은 이제 평가전도 진행할 예정이고 또 1월 3주 차에는 네. 바로 이제 리그 경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만약 데려올 거면 최대한 빨리 데려오고 싶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재성 통해서 아. 물어보라고 했다라고 예.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어쨌건 간에 현재로서는 금액을 맞추기 힘든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마인츠 같은 경우는 코브나츠키도 현재 물망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예, 결국엔 조규성 선수 한 명을 네. 애초에 뭐 영입을 진행할 때 어떤 팀도 그렇죠, 예. 한 명만 놓지 않고 2순위, 3순위, 4순위를 두고 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조건적인 측면을 문서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그렇죠. 뭐 어떻게 연결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라든지 구단의 의향, 전북의 의향을 이제 물어봤는데 네. 그 액수 차이가 사실 조율이 가능한 단계면 이렇게까지 보도가 안 나오고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다음 주에 협상으로 지켜봤을 텐데 워낙 크지 않았을까 액수 차이가. 네, 뭐 그래도 어쨌건 간에 조금 더 이 사안도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셀틱도 저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자쿠마키스가 이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500만 파운드 생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자금으로 이적 그 영입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뭐 그러니까 셀틱 같은 경우도 뭐 5명의 후보들이 따로 더 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바로는 조규성 같은 경우는 셀틱이 1년 전부터 지켜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드컵과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오영규나 이제 권혁규랑은 다르게 상당히 그가 조규성부터 일단 보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도 보게 된 케이스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거의 1순위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세 선수가 셀틱과 연결됐을 때 공통점이 모두 다 김천 상무에서 뛰었다는 얘기예요. 네. 조규성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뛰면서 구 문제를 이제 빨리 해결했을 그렇죠. 때 이 선수가 유럽 진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오현규 선수가 사실 뭐 먼저 뛰고 있기도 했었고 권혁규 선수도 이미 그 김상무에서 활약을 한 이후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즉 조규성 선수 경기 보다가 이 선수들도 같이 보면서 네.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마인츠가 지금 이런 상황이어도 대체 선수들과의 협상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평가전 기간 동안 전주훈련 기간 동안 조금 공격진 문제가 심각하다라거나 부르카르트의 몸 상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인츠도 가능한 자금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 네. 이게 당장 완전히 결렬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주춤한다거나 암초가 생겼다. 흔히 네. 우리가 이적설 기사에서 보던 급물살, 암초 이런 네, 단계다. 그렇죠. 하지만 최종 결렬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추가적인 소식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권혁규 선수가 단독 기사에 봤을 때는 사실 이 팀이 현재로서는 K리그 2, 2부 리그에 있는 선수에게 오퍼가 왔으니 이건 거의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후속 보도가 없긴 해요. 네. 상황 어떤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그 권혁규 선수 관련해서 보도를 한 거는 베리 앤더슨이라고 스코츠맨에서 현재 그리고 에딘버러 뉴스에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올린 건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권혁규 선수에 대한 소개들을 적은 거예요. 그 셀틱이 오퍼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3세 이하 한국 대표팀의 네. 눈부신 유망주이고 하이 템포 플레이를 하고 기술도 좋고 피지컬도 좋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 셀틱에서 뛰었던 기성용 선수를 연상케 하는 뭐 힘과 네. 높이, 패싱력을 그렇죠. 갖춘 선수다. 뭐 이렇게 예. 보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권혁규 선수를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셀틱의 중앙 미드필더 경쟁 현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중앙 미드필더만 볼 게 아닌 측면 수비까지도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나오는 선수가 하타테랑 그리고 이제 맥그레고 그리고 이제 오라일리 이렇게 3명인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에런 무이라던가 텀블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에런 무이라던가 메카시라던가 그리고 맥그레고가 나이가
물론 그 맥그레고는 아직은 만 29세고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가 뭐 셀틱 쪽에 알아본 바로는 맥그레고가 굉장히 팀에서 중요한 선수고 근데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최근에 부상을 좀 당하고 하면서 하향세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싶어 한대요. 미리 그렇죠. 준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능 있는 유망주를 데려오려고 권혁규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다가 또 이제 하타테가 지금 오른쪽 풀 빼고 2경기 뛴 경력이 있잖아요. 우리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공격적인 미드필더인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라노비치가 현재 빅리그 구단들의 러브콜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예, 사실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뛰면서 조금 주목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월드컵 네. 4강 과정에서 이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특히 브라질전에 예. 너무나도 잘했었죠. 예, 예.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첼시 그리고 웨스트햄, 몬사까지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스코티시 선 기사에 따르면은 셀틱이 첫 번째로 확실한 오퍼를 받았다. 그 구단은 바로 에스파뇰이다. 아, 이게 좀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고 1월 이적 시장 안에 유로나비치가 확실하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셀틱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수비형 미드필더 J리그 이번에 MVP를 탄 예. 이와트 토모키를 영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겹치는 거 아니야?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예. 아니 너네 그 토모키 이와타도 영입을 했는데 권혁규까지 영입하면은 권혁규 이거면은 결국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스테코글루 그 감독이 셀틱 감독이 이미 그러니까 그 요코하마 마리너스 감독을 했을 때 이와타 선수를 직접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보면 오른쪽 풀 빼고 2경기 뛰었죠. 예. 그리고 입단 관련한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와타는 2개에서 3개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뛰게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결국에 멀티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선수로 키울 수도 있는 오히려 아예 오른쪽 풀백으로 아예 밀어줄 수도 있는 건 거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권혁규 영입에 관심을 가져하고 있는 거고 영입을 조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애초에 점 찍었을 때는 아마 뭐 유라노비치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맥고레고의 상황까지도 체크했겠지만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라면 또 리스크가 적으니까 뭐 투자해서 이미 영입을 먼저 해결해 놓은 거고 그런 가운데 유라노비치 이적설까지 뜨니까 추가적으로 권혁규 선수도 지켜보던 와중에 이제 영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아요. 오퍼까지 나갔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셀틱이 왜 그러면 한국 선수들을 원하는가? 그거는 아무래도 감독 영향이 큰 거거든요. 예, 포스테코글루 이제 감독이 이 사람이 그리스계 호주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호주 감독들을 맡았고 또 이제 호주 연령대별 감독도 시작할 때는 맡았었고 그냥 호주 대표팀 감독도 했다가 그다음에 요코하마 F 마리너스 이제 감독까지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와가지고 벌써 오자마자 아시아 선수 4명 영입했고 일본 선수 4명 영입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와타까지 영입하면서 5명을 영입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한 팀에 이렇게 많은 그 일본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이색적인 일인데 물론 벨기에의 뭐 신드스라이던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팀은 스코틀랜드 전통의 강호인 셀틱인데 팬들은 이걸 좀 이해하느냐. 게다가 이렇게 일본 선수가 많은 상태에서 한국 선수 3명이 링크가 뛰면 어떻게 보면 만약에 원하는 대로 영입이 다 이루어지면 아시아팀 뭐 선발 명단에 스코틀랜드 선수보다 뭐 한국 일본 선수가 많았어. 이게 뭐 셀틱 팬들이 납득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에런 무이는 또 이제 호주 선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대단하게 되는 건데요. 예. 거의 AFC 반 AFC. 예, 뭐 글래스고에 뭐 한인 일본인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AFC 올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이 감독이 오자마자 이관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그하고 리그컵하고 이관왕을 했거든요. 성적으로 증명을 했다. 네. 사실 그 전에 또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있을 때 레인저스가 또 무패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주도권을 좀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을 때 셀틱 팬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고 또 일본 선수들이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다 활약을 잘해주면서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믿고 맡기는 상황. 그렇죠. 현재도 1위를 그것도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예, 승점이 12점 차가 나고 있어요. 레인저스랑. 그러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 반대할 명분이 없다. 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일본 선수들 데려와가지고 마케팅도 상당히 실제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 돈을 벌고 있다. 수익이 나오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기 보면은 20명의 선수들 중에 1명, 2명, 3명, 4명, 5명 예.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년 6개월 사이에 영입한 선수들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 J리그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통해 일본 선수들이 꽤 와 있고 그리스계 호주인인데 그리스 선수 있고요. 예. 또 호주 선수 있고요. 예. 나의 그 혈연 지연 각종 인연들로 구성된 영입 리스트에 가깝다. 이게 그러니까 출전 시간 1위부터 20위까지 뽑은 건 거거든요. 예. 그 중에 15명이 영입한 선수들이에요. 음. 그거는 영입한 선수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국적의 선수를 데려오든 딱히 뭐 안 좋은 말이나 우려는 안 나온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이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쨌건 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본 통이잖아요. 일본 예. 통이니까 일본 쪽에 이제 스카우트를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 일본에 스카우트를 보낼 때 한국까지 같이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건 조규성 선수 1년 전부터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이제 보비치 현재 프랑크푸르트 단장이 예전에 슈투트가르트 단장을 했었을 때 원래 일본 선수들 스카우팅을 하려고 일본에 직접 왔었다가 예. 그때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김신우 선수도 실제로 보고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신우 선수가 슈투트가르트 이적설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직 병역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랬었다가 아시안 게임 이제 막 무리해서 뛰고 이러다가 이제 부상당하면서 유럽 진출이 실패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때 보비치 단장 왔다라고 연락까지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예. 결국에 예. 이제 뭐 일본 선수들을 잘 활용한 구단들이 또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한국, 일본 선수를 함께 보유했던 구단들, 유럽 구단들이 생각보다 꽤 있기 네. 때문에 뭐 특히 사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성용 차두리 선수가 뛰었기 때문에 또 한국 선수에 대해서 그렇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에는 뭐 조규성 선수가 무산이 되든 뭐 오영규 선수가 뭐 어떤 결론이 나든 혹은 권혁규 선수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또 한 번 셀틱에서 뛰는 한국 선수를 볼 가능성은 앞으로 뭐 충분히 있다. 예,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지 않는 이상에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뭐 순위표를 보자면은 뭐 1월 이적 시장에 보강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협상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조규성 선수든 오형규 선수든 권혁규 선수든 뭐 오피셜을 기다려봐야 상황이긴 한데요.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한국인 선수들의 이제 유럽 진출 혹은 유럽 내 이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현민 기자와 함께 실제적인 내막 팩트체크 진행할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뭐 조규성 선수 말고도 지금 1월 이적 시장에 이적설이 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까지도 연관이 되고 있어서 이 선수들의 이적설뿐 아니라 또 현재 K리그에서 유럽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 이어질 영상 또 한번 준비하고 있거든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하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